뭐 다들 아는 먹물 실험만 해보면 초음파는 분무되는 물방울이 커 먹물이 포함되지만 가열식은 먹물 없이 순수한 물만 배출되는 걸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다.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진심 리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열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리뷰를 원했는데 내가 4개월간 가열식 가습기를 롱텀으로 사용해보면서 느낀 고민과 리얼 장단점들을 엑기스로 모았다. 난 르젠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지만 사실상 가열식 가습기 장르 자체의 장단점 끝장 정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장단점뿐 아니라 구매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꽉꽉 눌러 담았으니 끝까지 보자. 기화식 가습기 고민 이 영상 하나로 끝내줄게. 르젠 가열식 가습기 4개월 사용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가습 능력.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습기의 근본은 가습 능력 아니겠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으니 쌔바닥 길게 놀릴 필요 없이 바로 테스트 진행해봤다. 측정은 두 가지 부분에서 진행했는데 얼마나 빨리 습도를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습 속도와 공간 습도 커버력에 대한 범위 측면이다. 이를 위해 30평대 안방 수준의 공간에 가습기의 1m 거리와 2.5m 거리의 습도계를 두고 습도를 각각 측정해봤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른 초음파나 기화식 가습기들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초반 가습 속도였다. 이게 물을 끓여서 가습하는 작동 원리상 가동 후 가습이 될 때까지 물을 끓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 솥에 물을 가득 채운 정도라면 끓는데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습도가 오르기 시작한 건 시작 후 18분이 지나고 나서부터였다. 근데 가열식 이름대로 일단 한번 불 붙으면 이후에는 화끈하게 쏜다. 뭔 요즘 석유값 마냥 쉬지 않고 습도가 오르는데 거의 분당 습도 1% 정도로 쉬지 않고 올라서 30분 만에 습도 41%에서 50%까지 올려준다. 실제 분무가 시작된 이후로 치면 13분 만에 9%를 올린 거다. 아니네, 주식도 이렇게 좀 오르지. 아무튼 이런 빠른 가습이 가능한 게 이 제품은 시간당 최고 분무량이 500ml인데 이 정도면 동급 기화식이나 초음파식보다도 분무량이 높은 편이다. 커버 범위도 무거운 물방울을 내뿜어 멀리 퍼지기 힘든 초음파 형식 대비 가볍고 따뜻한 수증기를 내뿜는 가열식 특성상 더 멀리 퍼져 넓은 범위 커버에 유리했다. 실제로 대략 50분이 지난 이후부터는 1m나 2.5m나 동일하게 습도가 올라가 빠르게 넓은 범위 습도 커버가 가능했다. 30평 거실 플러스 부엌 같은 넓은 범위도 가습 시 시간이 4시간 정도는 걸렸지만 습도를 31%에서 47%까지 올려주었다. 자, 이런 결과를 보고 가열식 고를 때 무조건 분무량 높은 거 사야지 하고 검색하고 있다면 이 손가락 잠깐 스톱. 가열식의 분무량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 번째로 소비 전력과의 상관관계다. 최대 분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강력하게 끓여야 해서 소비 전력도 같이 커지는데 가열식 특성상 이 소비 전력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살벌한 수준이다. 그래서 사용해보니 최대 분무량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적절히 소비 전력을 낮추는 밸런스가 중요했다. 개인적으로 인기 있는 가열식 가습기 15개 이상 스펙 수치 정리 후 엑셀 돌려서 찾은 현 시점 밸런스 정도는 최대 분무량 400에서 500ml 수준이었다. 이게 최대 분무량을 500ml 기준으로 잡은 게 이 정도면 대략 10평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웬만한 넓이의 방 수준은 다 커버가 가능하고 20평대 거실 수준 정도까지도 단독으로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분무량이다. 물론 더 분무량이 많으면 커버 범위도 넓어지겠지만 전기료가 정말 요단강 가신다. 두 번째로 과습이다. 습도의 양을 조절할 때 단순히 진동수를 조절하는 초음파와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기화식 대비 가열식은 열을 조절해야 한다. 생각만 해도 빡세지 않겠어? 이런 가열식의 특성상 분무량 조절이 즉각적일 수가 없다. 한마디로 분무량이 무작정 높아버리면 그만큼 조절이 쉽지 않고 공간이 과습되어 버리기 일수다. 물론 습도 강도 조절은 대부분의 제품이 제공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빠른 가습을 위해 최대치로 가습하는 게 국룰이니까. 정리하면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열식에서 추천하는 시간당 최대 분무량은 400에서 500ml 수준이 적당한 것 같다. 장점 안전. 가열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전한 가습 방식 때문일 것이다. 초음파 방식의 경우 물방울을 분무하는 형태라 물이나 내부가 오염됐다면 자칫 물속 세균까지 분무해버리는 세균 분무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문제는 다들 알겠지만 가습기 매일 세척하고 관리해주는 거 정말 징그럽게 귀찮고 빡세다. 가열식은 배출되는 형태가 수증기라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물인데다 입자 자체도 세균보다 100배 작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오염물을 포함할 수 없다. 뭐 다들 아는 먹물 실험만 해보면 초음파는 분무되는 물방울이 커 먹물이 포함되지만 가열식은 먹물 없이 순수한
물만 배출되는 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덕분에 공기청정기와 함께 가동이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있다. 게다가 100도씨로 끓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독까지 되어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2중 3중의 안전망을 가진 절대 방어 가습 방식이다. 다만 뜨거운 수증기가 배출되는 형태상 화상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많은 가열식 가습기들이 100도씨의 수증기를 팬 등으로 식혀 6, 70도의 온도로 낮춰 배출하여 이런 부분을 방지한다. 이 제품의 경우 배출 온도가 약 65도 정도이다. 다만 로우 단계에선 저소음을 위해 식히는 팬이 작동되지 않아 90도로 분무되기 때문에 아기가 있는 입장에서 이 점은 좀 신경 쓰였다. 그리고 이 내부는 끓는 물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개인적으로 이중 버튼 방식 같이 개폐 방식의 안전장치가 있는 형태를 추천한다. 플러스 버튼 락 기능이 있는지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장점, 세척. 가열식이라고 무적은 아니기 때문에 세척은 역시나 중요하다. 가습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속해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냐인데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세척의 편리함이다. 정말 여러 가습기 전전한 가습 유목민이기도 하고 리뷰어라는 특성상 많은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가습기 세척의 편리함을 결정하는 건 단순한 구조가 8R이다. 이 단순한 구조는 크게 모양과 구성 개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 밥솥 형태의 가열식 가습기를 구매한 이유도 정말 단순한 모양의 수조 형태와 짧은 기화부 덕분에 심플해진 부품들 때문이다. 기화부가 길면 진심이 좁은 통로 닦기 위해 텀블러 닦는 도구 같은 게 필요한데 정말 낑낑대며 닦다 보면 이소부와 여우와 두루미에서 여우된 느낌 낭낭하게 된다. 이건 그냥 모양 보면 알겠지만 모양이 작고 단순한 데다 구성 개수도 심플해서 수세미로 쉽게 세척이 가능하다. 그리고 밥솥 형태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밀봉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다. 밥솥 구조상 물통이 완전 밀봉되어 물이 제품의 본체와 확실히 격리되어 닿지 않는 구조다. 이런 구조 덕분에 본체 세척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런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세척이 필요한 물이 닿는 모든 부속품들이 가열식의 특성상 열에 강한 실리콘과 스테인레스 그리고 PP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세척하고 싶을 때 식기세척기에 때려넣고 돌려도 열 변형 걱정이 없어서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유가 가장 마음에 든다. 뭐 꼭 식세기가 아니더라도 시원하게 열탕 소독을 해도 되기 때문에 구매 시 해당 제품에 물이 닿는 부품 재질을 꼭 체크해보자. 장점, 지정습도 가능. 가열식 제품들을 보면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정습도 설정 기능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능인데 부품 가격대가 있는 건지 10만원 이하 제품에는 이 기능이 없는 게 대부분이었다. 아까 분무량에서 언급했듯이 가열식은 가습량이 뛰어난데 이 분무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습이 되기 쉽다. 특히 잘 때 가습기를 계속 틀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잠든 후에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지정습도 기능이 없을 경우 밤새 가동되기 때문에 아침에 깰 때 그 과습 특유의 찝찝한 기능을 느끼며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다. 가열식의 이런 특성 때문에 지정습도 기능이 꽤 유용했다. 지정된 설정 습도까지 되면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해주어 과습을 막아준다. 다만 보통 이 제품처럼 습도 측정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데 가습 분출구와 가깝다 보니 방 전체의 습도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가습기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아직 습도가 좀 낮은데도 습도 조절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기능의 경우 한일 제품이 뛰어났는데 외장 블루투스 습도 컨트롤러를 통해 원하는 위치의 습도를 측정해 조절해주는 방식이라 정확한 지정 습도 기능이 뛰어났다. 아무튼 가열식이면 지정 습도 기능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장점, 보온. 기화식 가습기의 경우 단점 중 하나가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는 거다. 한겨울에 틀어야 하는 가습기의 특성상 이런 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 뜨거운 수증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습도도 올려주면서 온도까지 올려주는 1타입P의 개꿀딱 장점이 있다. 테스트해보니 안방 정도의 크기라면 1시간 내 1도 정도의 온도를 올려줬다. 한겨울 난방이 좀 걱정되는 공간이라면 이런 장점이 매력적이다. 단점, 엄청난 전기료. 가열식 가습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자 내가 가열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엄청난 전력 소비량이다. 가열하는 기능의 특성상 진심 전력을 무지하게 잡아먹는다. 이 제품 기준으로 양모드에서 200W, 강모드에선 400W라는 전력 소비량을 보여줬다. 감이 잘 안 올 텐데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 저 괴물 같은 98인치 TV를 최대 밝기로 틀면 450W 정도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 소비량이다. 근데 웃긴 게 이 정도면 기화식 가습기에선 선녀급이라는 거다. 600-700W 넘어가는 제품들도 부지기수인데 참고로 이 정도면 그냥 창문형 에어컨 키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한겨울 가습이라는 게 뭐 찌개 끓여 먹든 몇십 분 가동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해야 한다는 거다. 물론 가전들 중 전력 소비량 높은 제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용 시간은 끼케야 한두 시간이다. 근데 가습기는 가전 탑티어급 전력 소비량이면서 사용 시간 또한 압도적으로
극단적으로 길다. 잘 때는 밤새 틀어야 하니까. 나처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집에서는 누진세 크리뜨기 딱 좋다. 참고로 이전에 소개했던 기화식 가습기 벤타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8W다. 단점 급수. 가습기의 경우 물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급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습기 선택에 있어 급수 방식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작동을 멈추지 않고 뚜껑을 여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바로 때려 붓는 상부 추가 급수식이 가장 편했다. 근데 이 밥솥형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작동 중 급수가 좀 불안하다.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뚜껑 따고 급수해야 한다. 근데 이때 열면서 밀폐된 공간에 있던 뜨거운 증기가 확 하고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압력밥솥 열 때 열기에 놀란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 딱 그런 상황인 거다. 게다가 열 때 뚜껑에 맺혀 있는 물들이 흐르면서 요실금 걸린 것 마냥 뒤로 좀 새서 빡친다. 이거 귀찮아서 해결 방법 찾는다고 상부 분무구에다 물 때려 박으면서 난 역시 천재야 하면서 뿌듯해했는데 바닥 물 받아대고 난리 나서 등짝 쳐맞았다. 업체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자. 단점 침전물. 이게 물을 끓이기 때문에 물속 미네랄이나 석회 등의 물질들이 침전 및 점착된다. 이게 물통이 스테인레스라 더 잘 달라붙고 물리적으로도 잘 안 벗겨진다. 구연산 넣고 끓이면 좀 없어진다는데 귀찮아서 난 그냥 쓰고 있다. 이거 신경 쓰인다면 관리하는데 좀 귀찮음이 있다. 단점 바닥 패킹. 이건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인데 뽑기를 잘못한 건지 바닥에 고정용으로 박힌 이 고무 패킹이 첫날 그냥 후두둑 다 떨어졌다. 아니 무슨 현재 가을 낙엽이세요? 몇 번 다시 껴봤는데 계속 빠져서 짜증나서 그냥 빼서 쓰고 있다. 하여간 뽑기 운 하나는 지지리도 없다. 추가사항 소음은 기화식 가습기 대비 훨씬 조용하다. 강모드일 때도 43dB 수준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수준이다. 다만 끓기 시작하는 몇 분 정도는 소음이 57dB 수준으로 급상승한다. 물통 용량은 3.5L인데 이거 마냥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가열식 특성상 물을 끓이는데 용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 제품의 경우 약에서 17시간, 강에서 최대 7시간이라고 하는데 강으로 할 경우 7시간보다 좀 빨리 물이 떨어져서 밤새 강모드로 연속해서 돌리긴 좀 어렵다. 참고로 이 제품 가격은 20만원대 중반대인데 웃긴 건 같은 제품인데 르젠 숨쉬네 제품과 르젠 플러스라는 제품 둘로 나뉘어 팔리고 있다. 생긴 게 똑같아서 문의하니까 기능은 똑같은데 회사만 다르게 판매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뭐지? 골 때리는 상황은? 실제로 보니까 답변처럼 이 부분 색칠한 것 빼고는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뭐 어떤 어른들의 사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능은 같다고 하니 알아서 선택하자. 그리고 초반에 병원 냄새 같은 게 좀 나는데 한두 번 쓰고 나니 사라졌다. 별평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분무량과 커버 능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열식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나에게 물어본다면 내 선택은 역시나 기화식이다. 가열식만큼 안전하면서도 전기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데다 항상 자연적으로 적정 습도를 맞춰줘 과습 걱정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가습량엔 좀 밀리고 청소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우리에겐 갓세기가 있잖아. 뭐 이전 내 영상들 보고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가습기를 고르길 바란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